틱톡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 새벽 3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유튜브 쇼츠 한 편만 보려다가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도파민 고블린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파민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바로잡고 오히려 여러분의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극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왜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계속하고 싶은지 그 과학적 원리까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도파민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어요. 초콜릿 먹을 때, 좋아하는 음악 들을 때 나오는 쾌락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이해입니다. 도파민은 행복 물질이 아니라 동기부여 물질거든요. 한 유명한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2마리의 쥐가 있는데 레버를 누르면 간식이 나오는 케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쥐 제프리는 뇌에서 도파민을 완전히 제거당했는데 신경과학자들이 특수한 방법으로 도파민 생성 경로를 차단시킨 거죠. 놀랍게도 제프리는 간식을 먹는 건 여전히 즐거워했지만 레버가 코앞에 있는데도 절대 누르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레버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도파민이 없으니까 움직이려는 동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반면 2번째 쥐 피츠제럴드는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레버를 멀리 놓거나 전기 충격 구역을 만들어도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레버를 눌러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도파민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이에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유튜브 쇼츠만 보는 사람은 끊임없는 쾌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형 제프리예요. 그런데 유튜브 보면 도파민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도파민을 수용장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이걸 기준선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여러분 뇌에 항상 존재하는 도파민의 양입니다. 기준선이 높을수록 평소에 더 동기부여되고 활력 넘치고 뭐든 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길을요. 그런데 손가락만 까딱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무한 스크롤 같은 쉬운 쾌락을 계속하면 내가 이렇게 쉽게 만족을 얻는데 굳이 도파민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고 수영장 바닥에 배수구를 뚫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도파민 기준선이 점점 낮아지면 평소에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의욕이 없고 뭘 해도 재미없고 공부도 운동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도파민은 특정 순간에 여전히 급등할 수 있는데 아주 짧은 몇 초 동안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편의점에서 초코파이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먹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는 순간 도파민이 살짝 올라가고 먹자고 결정하는 순간 더 올라가고 실제로 초코파이를 집어드는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 가장 높이 치솟습니다. 먹고 나면 다시 평준화되는데 재미있는 건 먹고 난 직후 도파민이 급락하면서 내가 왜 이걸 먹었지? 하는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스파이크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 내가 초코파이 먹는 게 너무 쉬운데 라고 알아차리면서 더 이상 그만큼의 도파민을 생산하지 않고 기준선이 낮아질수록 스파이크도 덜 강력해져서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전만큼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때 처음 10개 영상은 정말 재미있지만 1시간쯤 지나면 전혀 즐겁지 않은데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크는 낮아졌지만 기준선도 함께 낮아져서 소셜미디어라는 도파민 토끼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등과 급락은 부정적인 것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자기 최고 기록에 도전할 때도 도파민이 지붕을 뚫을 정도로 폭발하지만 다음날 무기력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점은 항상 그만큼 세게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도파민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자면 도파민은 쾌락보다는 동기부여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고 기준선이 높을수록 동기부여가 많고 생산성이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도파민 기준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도파민 수용장을 다시 채워주는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자야 하고 그보다 짧으면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자기 도파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영양인데 도파민은 티로신이라는 영양소로 만들어지지만 티로신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뇌가 더 많은 도파민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큰 집이 만들어지진 않는 것처럼 최소한의 영양만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는 기본을 넘어서는 것인데 쉬운 쾌락을 얻는 건 뇌에 기준선 도파민을 낮춰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어려운 일에 참여하는 건 뇌에 기준선을 높여야 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힘든 일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을 더욱 동기부여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해야 해요. 하루 8시간 스크롤하던 사람이 갑자기 8시간 공부하러 바로 갈 순 없으니까 방에서 10분 동안 책 읽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도파민을 최적화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일종의 평생 추구이지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유튜브 쇼츠를 무한정 보고 있다면 지금 기준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떠올리고 10분만이라도 책을 펴거나 산책을 나가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도파민 시스템을 조금씩 회복시킬 겁니다. 과학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철교금이에요. 오늘 배운 도파민의 진실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